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최태분 포정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통해 하나된 도생님들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생님이 진리를 만나고 또 전하면서 느낀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열정과 일심으로 생활 속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청소년 교육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청소년 포교부 박기숙 수석포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상무도장에서 봉직하고 있는 청소년 포교부 수석포감 박기숙입니다. 네, 광주 상무도장에서 봉직하고 계신데요. 수석포감님의 수식어를 제가 신앙하시는 다른 도생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세 가지 중에 어느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들까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는, 교육도 잘하시는 그런 포감님이시다. 두 번째, 사람이 너무 좋아, 청소년을 사랑하는 숨은 보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세 번째, 해외 포교 경험이 많은 글로벌 인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세 가지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중에서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포교부에 봉직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사랑한다는 수식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청포에 봉직을 하게 되셨나요? 상제님 말씀에 내 도를 천하의 별 일구는 초립동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청소년 포교 사역에 많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포감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 도를 천하의 별 일구는 초립동인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발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청소년 계층을 맡고 계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요? 그들과 문화도 언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변화도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사나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동생같이 때로는 조카같이 청소년들을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또 상담을 할 때는 저만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 포교부에 사역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예전에 가출을 했던 청소년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나간 상태라서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나주 도장 포정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소년이 이제 자비를 털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간 것이 나주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나주 도장에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던 것을 이제 포정님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힘든 상황이 각기 처해 있는데 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들은 경험을, 청소년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소통하여 청소년 사역의 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생님, 요즘 근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코미타투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미타투스를 우리나라의 화랑과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학문을 닫고 심신을 수련하고 또 그 왕을 모시고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집단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코미타투스 교육을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고 교환을 짜는 그런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코미타투스란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려지는데요. 그 코미타투스의 정신은 참 이대하네요. 그죠? 그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청소년들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부분 부모님 중심으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율적이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에 의존하는 신앙이 강했습니다. 코미타투스 교육을 1기, 2기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청소년들이 좀 더 근본 신앙에 집중을 하고 자율적인 신앙을 하는 자세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기숙 도생님, 본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 도생님은 어떤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났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을 찾지는 못했고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이제 주기적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하늘에 있는 알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란 존재만 믿고 힘이 들 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학교에서 동학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학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만든 종교라는 사실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 종교를 한다면 동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학이 이후에 동학 농민혁명운동으로 이어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종교라는 걸 하게 된다면 단군 왕검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조상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가 책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람이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진리적인 확신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막연히 하늘에 하느님만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만 가지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도생님은 결국 도인이 될 소양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진리를 찾았고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진법단체인 정산도 돈문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조상님이 보살펴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도를 하신 과정이 궁금하네요. 평소에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가 우주를 공부하는 이제 어떤 모임을 참석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대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항상 우주에 관련된 패널을 깔아놓고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성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고 호기심만 가지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증산도와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정산도만큼은 우주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런 멋진 우주론에 도생님께서 호기심을 가졌던 거군요. 네, 그런 인연과 호기심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우주를 공부하는 친구와 다른 친구들과 해운대에 놀러를 갔습니다. 해운대에서 놀다가 이제 찜질방에서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놀고 수다도 떨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 세상에 둥글어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세상에 많은 전쟁이라든지 질병, 기상이변, 전쟁과 같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많았고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다양한 예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제 친구는 그 해답을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법방을 모르셨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본인이 그 법방이- 두려워했던 그 종말이나 네.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아직은 상제님 진법을 전하는 정산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었군요. 이 세 글자를 알게 된 결정적인 때는 언제였나요? 네, 그 20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그 친구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 고민이라든지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습을 나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일은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방황도 많이 하는 찰나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친구가 시사라든지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줬지만 증산도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얘기를 해줬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우주에도 1년이 있고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그리고 우주의 겨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행으로 또 풀어질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법칙이 아기가 씨름을 하는 아기판, 총각이 씨름하는 총각판, 그리고 상투를 튼 어른이 씨름을 하는 상씨름판으로 해서 3번의 씨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너무나 신기한 얘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이치가 바로 강증산이라는 분이 밝혀놓으셨고 그 모든 내용이 도전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도전이 궁금했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도전에 정산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당시에는 강증산이란 분이 참 하느님이라는 것은 잘 몰랐지만 굉장히 위대하고 신이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다니는 곳이 증산도라는 곳이고 증산도 도장이 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번 친구가 증산도 도장 가기를 권유를 했지만 부담이 돼서 거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호라컴 체험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가도 큰 부담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호라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이나 성향이 색깔로 이제 나오는 기계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오호라 체험전에 가서 오호라컴을 찍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찍었을 때는 아주 새빨간 색깔이 나왔습니다. 새빨간 색깔이 나왔는데 태울주 수행을 하거나 주문을 읽으면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 있는 대학생 분들과 함께 태울주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울주를 읽고 오라컴을 직접 찍어 보니까 느낌이 어땠나요? 태울주 주문을 그때 저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마치 절에서 읽는 주문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울주 주문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것은 머리 위로 뭔가 회오리 치는 기운 같은 강력한 기운을 느끼고 또 태울주 수행 이후에 오라컴을 다시 찍었더니 색깔이 변하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색깔은 붉은색에서 나중에 색깔은 어떤 색이 나왔나요? 네, 처음에는 약간 새빨간 빨간색인데 좀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그 오라컴 촬영을 다시 찍었을 때는 밝은 주홍빛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라컴을 통해 태울주 효과를 직접 체험하셨군요. 그리고 도장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포 수석보관님의 권유로 그날 바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따라서 도장에 들어왔을 때
수행을 하는 공간인 성전에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태울주 수행 문화가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친구와 그 수석보가님과 함께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고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큼 체험도 하셨고 도장 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진리 공부를 시작하시고 수행까지 하시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진리라 이런 생각이 확신이 더든가요? 사실은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진리다, 진짜 같다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상이 워낙 가짜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같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정에 가서 조상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리적 확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조상님이 저와 함께 태울주를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조상님이 자손과 함께 한다고 배웠는데 정말 나와 함께 태울주 주문도 읽어주시고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가 정말 진짜가 맞구나 라는 확신도 들게 되었습니다. 네, 조상님이 함께하는 그 태을주 소리는 조금은 다르게 들리죠. 그 조상님이 진리적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도생님과 함께 수행을 하신 거네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살리생자 이야기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포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이 가을 개벽기,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늘 배고벨의 정성 수행을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늘 한 배 한 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친구 집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장과 집과의 거리가 지하철 3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하철을 타지 않고 30여 분을 걸어 다니면서 매일매일 참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칠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진리의 열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성경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정성을 들이시나요? 보통 그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조상님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누구누구의 조상님이시여 그 자손을 꼭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후천 성경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상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또 매일 배고베레를 하면서 한 배 한 배 그 참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일은 항상 조상님과 함께하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첫 열매, 그 입도 성과가 궁금하네요. 네, 처음으로 포교한 대상자는 바로 제 친구입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입도를 하고 나서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달 정도 진리 공부를 하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개벽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또 우주관 소책자도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 타 종교를 신앙하다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이 우주일련 얘기를 듣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지금 한번 바로 도장에 가보자 라는 저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첫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소책자를 전하면서 이왕 배우는 거 도장에 한번 가보자. 진리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이렇게 권유하셨군요. 예, 그 중학교 친구를 도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은 어떻게 들이셨지요? 기본적으로 매일 105배 정성 수행을 했고 또 그 친구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성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고 그 친구는 마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리 교육을 점검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주면서 그 신앙적으로 교육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105배의 정성 수행과 전화 연락으로 자연스럽게 입도를 올리시면서 그 생자 첫 열매를 따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네요. 네. 상제님 진리를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신앙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또 주변에 더 많은 지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신의 화신이 되어서 상제님 진리를 바탕으로 진심 어린 노력, 정성을 통해서 소중한 첫 번째 생자 열매를 따셨는데요. 축하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살리생자 입도 성과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난 대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대상자입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책자 신청이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인연 있는 대상자인 것 같아서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여러 번 증산도를 만나고 이제 인연이 되었지만 도장 인도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요. 뭔가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도 막히는 것들이 많았고 개운치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친구를 드디어 도장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2명 같이 데리고 와서 3명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막는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또 끊기는 이제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1년 정도를 거의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와 같이 인도된 2 친구도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과물을 내신 데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또 다른 사례로 그 매일 제가 개척 활동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개척 활동을 나갈 때 항상 이제 조상님께 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조상님께 오늘 반드시 인연 있는 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대학교에 개척 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때 역사에 관심 있는 그 대상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살릴 사람이다. 오늘 조사님께 기도해서 응감해 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있었고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상황이어서 당장 수렴은 어려웠지만 진리를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증산도 진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입도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인연이 있는 대상자인데 꼭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배를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500배를 하는데 순간 불현듯 그 푸른 어떤 여자와 같은 모습이 제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느낌이 좀 불안하고 당장 수렴이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대상자가
결국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대학생이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귀신을 보는 체험을 하면서 그 전에 믿지 않았던 신의 존재를 믿게 되고 또다시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교육을 했지만 수렴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입도가 어렵겠다고 생각도 드셨을 거고 그 대상자가 군대까지 가게 됐으니까 보통 분들이라면 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도생님은 어떻게 그 대상자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셨나요? 네, 그 인연은 있는 대상자인데 방해하는 기운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이제 조금 오래 두고 봐야 되는 장기 대상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자를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세월호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세월호 사건 때 그 청소년들을 살리던 의인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세월호 때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렸지만 더 많은 청소년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을 개벽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다시 거듭나서 사람을 살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벽 수행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새벽 수행을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상제님 진리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 수행을 할 때 21일을 기약하고 시작을 하였는데요. 새벽 수행을 하고 3일 차에 되던 날, 그날 이제 자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주문 주송을 하고 운장주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복받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로 제가 그 살리지 못했던 좀 전에 그 대상자의 조상님이 제 근처에 오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을 장기 대상자로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조상님이 그 자손을 꼭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던 중에 성전에서 막 울면서 그 자손을 다시금 연락을 하고 살리겠다라고 기도를 다시 올렸습니다. 네. 네, 대상자의 조상님이 도생님의 정성에 응감을 하신 건데요. 우리 진리가 바로 신인 합발이라는 진리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도생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막 울면서 이 자손 꼭 살리겠다고 기도하시니까 그 대상자 조상님이 내 자손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느낌이 오는 그런 기도였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다시 그 대상자에게 연락을 했고 다시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는 약속을 받고 21일 정성수행과 입도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진리 공부와 정성수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성수행을 21일을 7일차로 나눠서 3번 이어서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정성수행을 할 때 보통 조상님이 같이 주문을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3차 7일 수행, 그러니까 21일 수행의 마지막 수행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같이 태울주 수행을 읽어주시는 조상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그 수가 더 많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조상님이 그 총동원이 돼서 이 자손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너무 막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상님이 발동을 걸고 이렇게 총동원이 됐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이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그 대상자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갑자기 수행 중에 작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때부터 그분이 굉장히 군인같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과 흡사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이 자손 살리려고 오셨구나, 같이 수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상님이 총동원이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상에서는 조상님들이 자손을 살리려고 총비상이다 하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신 걸로 아는데요. 매번 성경신의 화신이 되어서 노력과 정성을 들인 도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생님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환단고기 북콘서트 해외 활동 사례를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그 활동의 중심에 있는 환단고기 완역본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환단고기 완역본을 많이 보셨죠?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단고기 해제에 보면 역사란 국가와 민족을 소생시키고 인류의 참된 소명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정신의 역사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국가를 낳는다라고 절규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만큼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종도사님께서는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우리 민족은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민족은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렸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 역사가 왜곡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원형 문화, 창세 역사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고 또 보면 자식을 낳아놓고 성을 안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당위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자식처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단곡이란 책이 출간되는 의미가 굉장히 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환단고기 완역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자아를 되찾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미래까지도 생각하게 되죠. 처음 환단고기 북 콘서트 회의 활동을 결심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제가 대학 전공이 국제관광학입니다. 어렸을 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3 진로를 선택할 때 가졌던 꿈은 뭐냐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막연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미국에서 첫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새로운 도전과 경험 그리고 내 꿈을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미국에 도착하셨고 또 하룻밤을 보냈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의 날이 밝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미국 LA 환단고기 북 콘서트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조를 나눠서 상가도 돌고 대형 마트에 가서 홍보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느낀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환단고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한인들을 만나고 우리 문화와 역사, 인류의 원형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 그리고 인류 시원의 창세 역사를 많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 세계화가 더욱더 절실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환단고기 세계화가 절실함을 현장에서 실감하셨군요.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셨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셨죠. 네, LA와 뉴욕을 갔었는데요. 뭐 그리피스 천문대라든지 또 뭐 할리우드라든지 또 맨하튼이라든지 다양한 곳을 탐방하고 관광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박물관 투어였습니다. 실제로 LA와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인디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을 투어했었는데요. 그 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박물관을 많이 가셨군요. 일반적인 여행 체험과는 다르게 주로 박물관을 통해서 미국 문화를 경험하셨는데요. 한국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박물관도 크고 잘 되어 있지만 미국에 있는 박물관은 규모가 훨씬 크고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가보면 전 세계의 유물들이 총집합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박물관은 그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었는데요. 그 박물관 중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집신이라든지 절구통 같은 것들이 있는 마치 우리의 민속촌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이었냐면 바로 인디언 문화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었는데 마치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문화, 정신을 볼 수 있는 환단고기 완역본에서 보던 역사의 흔적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나 하기 힘든 큰 경험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역량이나 역사의식이 성장하였고요. 정말 멋집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콘서트 활동에 참가한 나라는 어디예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독일 베를린 콘서트에 참가하실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독일 환단고기 콘서트 준비 과정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독일 환단고기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도님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그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비행기와 여행 경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청포 포가님들과 함께 그 의기투합을 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환단고기 북 콘서트 홍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북 콘서트 홍보를 하는 로드맵을 구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거쳤나요? 출국할 때 두 팀으로 나눠서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리스에서 베를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 홍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로마, 바티칸 시국을 거쳐서 독일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로드맵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각자 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 공항에서 만나서 그리스 유적지에서 베를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회합 장소인 아테네 공항에서 다른 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서 밤을 새면서 불안과 초조로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스크바 항공에서 그 비행기를 놓쳐서 이제 거기서 발이 묶여서 그리스에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리스에서는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음 장소인 이탈리아에서 그 베를린 환단고기 콘서트 홍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베를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 홍보 활동이 궁금하네요.
베드로 성당을 가면서 독일 환단고기 북 콘서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 영어나 바디 랭귀지를 사용해서 콘서트 활동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오케이 하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환단고기 북 콘서트, 유럽 최초, 역사문화 콘서트 이렇게 써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홍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파급 효과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밀라노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독일 베를린행 비행기를 타면서 이탈리아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드디어 독일에 갔습니다. 드디어 독일 베를린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독일 베를린에서의 활동이 궁금하네요. 독일에서는 주로 환단고기 홍보용 포스터를 자동차에 끼우거나 벽에 붙이는 부착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현지에서 독일인을 만나면 짧은 영어지만 환단고기 콘서트를 설명해주고 또 같이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를린 중앙역에서 북 콘서트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독일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도생님이 생각하는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의 의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60년대 초에 대한민국에서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에서 열리는 환콘을 통해서 그들과 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동양뿐 아니라 서양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사장에 가보니까 많은 교포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인 독일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도생님에게는 독일 베를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 참여는 해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독일에서의 역사 탐방은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네, 독일에서도 많은 곳을 탐방하고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기억에 남는 것은 박물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수메르인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문명 그 유물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물들에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적인 문양을 보면서 우리가 환단고기 책에서 보았던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문명들을 보면서 수메르 문명이 황국의 천산을 건너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실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투를 틀고 있는 수메르인의 모습과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베를린의 다른 곳을 또 갔던 곳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냉전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뀐 베를린 장벽을 갔었습니다. 실제로 장벽이 있던 자리에 철골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장벽의 흔적을 통해서 분단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면서 지금 현재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단의 역사 그리고 파독 간호사와 강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독일까지 가서 북 콘서트 활동을 한 도생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 콘서트까지 참여하셨다고요. 카자흐스탄에서의 활동과 느낀 점도
말씀해 주시죠. 어찌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외국 여행을 온 기분이 들고요. 박수숙 포감님이 여행 가이드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능력이 된다면 여행 가이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카자흐스탄 환단고기 북콘서트 활동도 참여를 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라든지 또 그 한인들이 중심으로 하는 상가들을 돌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홍보를 하고 이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지 못해서 홍보하기 어려웠던 점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알게 된 사실은 요새 젊은이들이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많이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류 문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가수나 연예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한류가 아세안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 진정한 한류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음악이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뛰어넘어 인류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한류를 꿈꾸고 싶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정신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활동도 종횡무진 움직이셨는데요. 또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라이프 콘서트에도 참석하셨다고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욕에서 뉴라이프 엑스포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뉴라이프 엑스포는 미국에서 매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서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영성 문화의 정수인 태울주 수행 체험과 신유 체험전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뉴욕 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태울주 수행을 하고 행사장에 가서 조를 나눠서 교대로 태울주 수행 신유 체험을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태울주로 포교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태울주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산도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증산도 우주일련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도사님께서는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다, 생존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도사님께서 영어는 생존 언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해외에서 그 말씀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제님의 진리 핵심인 우주일련, 태울주,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영어가 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상제님의 진리 핵심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도생님처럼 상제님 진리와 우리의 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 활동을 꿈꾸는 도생님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죠? 도전 11편 126장 말씀을 보면 이 다음에 수백만의 인원이면 그 본죽이 되는 인원만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나아갈진대 세계 민족을 포섭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은 내 지인,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억족 창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은 언제나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내가 절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과 또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딤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민족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렸을 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도전 정신으로 세계를 향한 살리생자 이야기를 실천한 도생님의 소중한 체험 감사합니다. 박기숙 도생님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역사의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환단고기 완역본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사를 관통하는 역사정신, 환은 우리 민족과 지구촌 인류에게 다시 찾아주는 유일한 황금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황금 나침반을 손에 쥐고 미국을 비롯해 독일,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해외 동포와 지구촌 인류에게 상제님 진리와 참 역사를 전한 박기숙 도생님의 살릴생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